힐링 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31일 완전히 끝자락입니다. 밤 11시입니다. 지난 영상에 SOXX 반도체 ETF와 또 우리나라의 팡플러스와 같은 FNGS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3배를 추종하는 기술주 3배 레버리지에 국내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나왔어요. 미국 ETF 쓸어 담는 서학개미,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죠. 특히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3월달 한 달간이죠. 오늘 하루만 빠진 거죠.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의 반도체 ETF를 상당히 많이 끌어모으고 사모으고 있습니다. 타이틀이 지금 들어가면 수익이 3배, 서학개미들 흥구에 꽂혔다 하고 나왔습니다. 흥구? 사람 이름 같죠? 우리나라 사람 이름 같아요. 흥구가 대체 뭡니까? 이것도 새로운 또 브랜드입니다. 이름 FNGS에 3배 레버리지 추구하는 ETN 종목이에요. FNGU. 그것을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해서 FNGU를 흥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흥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서학개미들,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의 기술주 레버리지 투자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1.7% 이상으로 올라가 있죠. 2월 이후에 기술주 가격이 상당히 많이, 특히 몇십 %씩 하락을 했습니다. 그것을 저점이라고 판단한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2배, 3배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레버리지 투자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저는 가급적 여러분들은 레버리지나 인버스 종목들은 손을 안 댔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달에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들을 많이 샀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합니다. 또한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투자 공부에 참고를 하시는 용도지 종목에 대한 선정 또 이거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 추천이라든지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니까 항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기술주 3배 베팅을 하고 있어요. 기술주의 대표적인 레버리지 3배가 QQQ 있죠? 나스닥 추정하는 QQQ의 3배 레버리지가 TQQQ입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ETF SOXX 그것의 3배를 추정하는 게 SOXXL입니다. 그 다음 조금 전 영상에 말씀드렸던 FNGS 팡 플러스 종목들이죠. 10종목. 그거의 3배 레버리지가 FNGU예요. 그래서 FNGU의 이름을 따서 흥구라고 그러한 말이 나왔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종목이 바로 흥구라는 FNGS의 3배 레버리지 FNGU입니다. 투자자 사이에서는 티커명이 FNGU예요. 근데 이걸 따서 일명 흥구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로 인지도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FNGU 설명을 드렸듯이 미국 팡플러스 기술주의 3배 레버리지 상품이에요. 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 또 알파벳, 테슬라, 아마존 이러한 팡으로 묶이는 종목들 이것을 담은 팡플러스 종목이에요. 그 지수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10,000원에서 50%가 떨어지면 5,000원이 됩니다. 그래도 다시 5,000원이 10,000원으로 가려면 50% 떨어졌던 50%가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100%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상태가 되는 거예요. 10,000원에서 5,000원 떨어졌죠? 반토막 났죠? 50%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50%에서 10,000원이 되려면 2배가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 떨어졌던 것이 100%가 올라가야 원상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10,000원에서 7,000원으로 떨어지면 30% 하락했죠? 그러면 다시 30% 올라가면 10,000원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7,000원으로 30% 떨어졌죠? 7,000원에서 다시 10,000원으로 가려면
30%가 아니라 43%가 올라가야 돼요. 계산해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50%가 떨어지면 다시 100%가 올라야지 원상태가 가는 거예요. 30%가 떨어지면 다시 43%가 올라가야 원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배 레버리지가 위험한 것은 평행선을 긋는다든지 요즘 삼성전자처럼 아니면 점점 하향을 한다든지 계속 오르내린다든지 그러면은 손해가 큽니다. 레버리지는 작년처럼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날이 많을 때 이럴 때 효과가 있는 거지 지속적으로 떨어지거나 조금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조금 올랐다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향을 하는 방향 또 아니면 평행선을 긋는 방향에서는 레버리지가 위험한 것입니다. 왜 위험한지는 설명드렸죠. 50% 떨어지면 100%가 올라야 되는 것이고 30%가 떨어지면 원상태로 가려면 43%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배 레버리지는 아무 때나 막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부리거나 과욕을 부리면 이것은 상당히 손실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자꾸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3월 한 달 새에 투자자들이 약 2,500억 원어치를 샀어요. 지난 2월에는 순매수 25위, 1월에는 50위권 밖이었어요. 그런데 3월 들어서는 이러한 TQQQ, SOXL, FNGU 이러한 레버리지 기술주 세 가지 대표적인 상품이에요. 이것들이 상당히 매수 상당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도표를 보면은 1등부터 쭉 나와 있는 도표를 보면 대부분이 레버리지 상품이 많아요. 3월 1일부터 30일 기준이에요. 맨 1등이 마이크로 섹터 팡 인덱스 레버리지 ETN 아닙니까? FNGU 1등이에요. 그 다음이 젯홀딩스 나와 있죠. 젯홀딩스 여기는 네이버에 일본 자회사 있습니다. 라인이라고. 라인과 손정의 소프트뱅크의 야후제핀이 통합해서 만들어진 지주회사예요. 새로이 만들어진 회사. 그래서 여기에 국내 투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3위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테슬라. 그 다음은 4위가 SOXX의 세배 레버리지 반도체 ETF SOXL입니다. 그 다음 애플. 역시 테슬라와 애플은 꾸준히 매수하고 있어요. 팔란티오, 쿠팡, 유니티. 그 다음 9번째가 TQQQ. 그러니 1등, 4등, 9등이 기술주 세배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원래 주식시장은요, 보면은 뒤로 갈수록 이제 호황 때 점점 지수가 막 올라가죠. 그러면 점점 뒤로 갈수록 좀 겁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향이 커요. 겁이 많으면 당연히 단일 종목 투자보다는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분산 투자 성격의 ETF에 투자하는 가능성이 또 많아요. 그런데 ETF를 정상적인 ETF가 아니라 뒤에 들어온 이런 사람들이 겁이 많은 사람들이 세배 레버리지 하는 건 아니죠. 기존에 했던 사람들 중에 좀 너무 좀 무모하게 하는 사람들, 담대함이라는 것도 있어요. 주식 투자는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러나 무모함, 앞뒤를 헤아리지도 않고 깊이 생각지도 않고 신중성이 없이 막 대드는 거, 그거 무모함 아닙니까? 그런 것은 위험한 거죠. 증시가 흔들리지 않고 쭉쭉 올라가기만 했다면은 후발주자들도 이런 테슬라, 애플 이런 개별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 투자할 때는 좀 더 국내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올해 들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이라고 그러죠. 실적 대비해서 주가 수준이 높게 봤던 빅테크들, 기술주들이 고점에 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어요. 앞으로도 이제는 성장성을 보지만은 작년에는 기술주다, 4차 산업혁명주다 그러면은 막 올라갔었어요. 덩달아서 같이. 그런데 앞으로는 매출과 이익이 나오는 기술주들은 그동안에 높았던 가격을 뚫고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장성이 약하면은 거품이다 생각하고 그만큼 하락을 하겠죠. 그것을 분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이러한 조정 국면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투자를 하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FNGU 또 SOXL,
TQQQ 이러한 레버리지 상품은 그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빅테크 기업의 실적 전망치가 올라가면은 주가가 이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죠. 오늘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나스닥 기술주들이 현재 밤 11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지난해 2분기면은 4, 5, 6 아닙니까? 3월 말부터니까 코로나로 실적이 가장 나빴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저효과로 올 2분기부터는 이런 페이스북, 알파벳 이러한 광고 매출, 애플의 기기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어요. 또 반면에 아크 인베스트가 상당히 많은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크 인베스트의 인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번 3월 달에 보면 아크의 ARKK가 대표적이었어요. 그런데 1등부터 10등 사이에 들어가지를 못했죠.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에 ETF 있어요. 5가지. 대표적으로 ARKK죠. 3월 들어서 순매수 50위권에서도 자취를 감춘 상태예요. ARKK는 작년 12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순매수 5위권에 계속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번 3월에는 50위권 밖으로 밀려난 상태예요. 그 외에 ARKF, ARKQ, 또 ARKW 5가지가 있죠. 금리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이런 몸집이 작은 혁신기업, 중소기업 이런 데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지 않을 것을 투자자들이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또 가장 많은 그 비율을 담고 있는 것이 아크 인베스트에서 보면 대부분 테슬라를 가장 많이 담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 주가가 주춤하고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아크 인베스트의 열풍이 가라앉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실제로 ARKK가 2월 중순에 2월 12일 날 $156까지 찍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현재 보면 지금 3.36% 상승 중에 있어요. 그래서 118달러로 지금 3% 이상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전 고점 156달러에 비하면은 무려 24%나 현재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3월, 지금 이제 3월 말, 이제 4월, 이제 1일 날 됩니다. 3월 한 달 동안 미국의 주식에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투자를 했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보면은 레버리지 상품 3가지와 또 애플과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공부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여러분들이 투자 공부에 참조를 할 뿐이지 절대 투자를 안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